안녕하세요. 엘리엇입니다. 그동안 썰 형식으로 제기됐던 차이나 경제 붕괴 리스크를 이제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곧 발표되는 홍콩 구의원 선거 결과가 도화선 내지는 시발점이 돼 유혈 시위가 그 시작입니다. 어제 외신 보도에서와 같이 사람들이 1시간 30분이나 줄을 서서 투표하는 모습이 방영될 정도로 홍콩의 투표 열기는 실로 뜨거웠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전 10시쯤까지만 투표를 허용하고 더 이상의 투표를 막을 것이라는 루머가 돌면서 젊은이들이 새벽부터 투표소에 줄을 섰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과반을 얻는 쪽이 어디냐에 따라서 행정장관 선거인단 117명을 민주파 혹은 친중파가 독식하게 됩니다. 일단 2015년, 그러니까 우산혁명 전에 있었던 직전 9.2의 선거 때 투표율이 약 47%인데 이미 오후 6시 30분경 60%를 돌파해서 이번엔 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번 선거 이후인데 사회 갈등이 봉합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격화되는 쪽으로 갈 확률이 매우 높게 보입니다. 젊은 층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확연히 눈에 보일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친중파가 낙승해서 과반 이상을 얻게 되면 과거 한국에서와 같이 부정선거 의혹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현재의 시위는 이전과는 비할 바 없이 격화될 것입니다. 민주진영 반중파가 승리한다 해도 중국 공산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지요. 본격 무력 개입 사유만 추가되는 셈이라 12월 홍콩의 중국군 투입설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질서 유지든 치안 확보든 무슨 명목이든 홍콩에 중국 진화군이 들어온다면, 그래서 과거 천안문 사태와 같이 시민과 군이 섞인 유혈극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는 홍콩이 이용한 중국 자본 유출입에 대한 본격적인 금융 제재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2017년에서 2018년 고점 대비 상당폭 조정을 받고 있는 홍콩 집값은 그렇게 되면 고점 대비 반값 이하로 폭락하게 될 것이고, 현 국면에서조차도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지방은행, 국영기업, 그리고 부동산 개발 등 분야가 바로 1차적인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중국 일선도시 집값 우상향과 화폐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펼쳐지는 한국의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신축 불패론, 우상향론 또한 이러한 중국에서의 어려움이 현실화되면 1년 전 급락 국면 그 이상의 충격이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양극화를 촉진해 세수를 확보하고 선거에 득을 볼 목적으로 아무리 공급을 틀어막고 호가를 띄운들 이러한 외부 충격을 결코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무역협상 결렬이나 1대1로 등 대형 프로젝트 등으로 외환 공급이 꼬이는 것을 계기로 하여 중국 내부 금융망에서 돌발 부실이 폭발하여 도미노 붕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징후가 올해 들어서도 두어 차례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살포하여 눌러막았던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설령 홍콩 시위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미 중국 내부 경제는 한국 IMF 이전의 정경 유착을 훨씬 초월하는 유착과 부패로 한계에 다다랐으며 그 스타트를 알리는 총성소리 한 발만 남았다는 경고를 요사 여러 경로의 지인 찬스를 통해 생생히 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패스트 등의 괴질은 그야말로 양념에 불과할 정도로 중국 기업과 금융 부실이 심각한 지경이라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만약 중국 경제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이는 지난 2008년 리만 브라더스 혹은 2011년에서 13년 사이경 남유럽발 경제 위기와는 차원이 다른 직격탄이자 현재의 한국에겐 IMF 혹은 그 이상의 고통이 곧바로 불어닥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중국 혹은 중국 일선도시 금융 움직임에 따라 한국의 금융시장, 주식 및 부동산 등이 움직인 지 오래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특히 최근 5년간은 거의 완전히 태그되어 있지요. 만약 2008년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2009년부터 풀리는 2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전고점을 갱신해 무한히 올랐어야 했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융위기로 반토막 난 후 겨우 회복세를 보이자마자 2차 하락파동이 다시 이어져 그 당시 낙관론자들이 2017년에 올 것이라는 대침체 국면이 5년이나 일찍 왔었지요. 한국 경제, 특별히 서울 부동산의 운명, 한반도의 왼쪽 중국 변수를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